굉장히 리스키한 투자였는데 저는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거든요. 이 기업이 잘할 거라는.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25년 말에서 26년 상반기 정도면 정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근거는 이제 최근에 아이온큐가 한 20불까지 올라갔다가요. 네. 저 막 10 몇 불까지 또 14불 막 이렇게까지 음. 떨어졌다가 네네. 다시 또 한 15불까지 막 10% 이렇게 막 다시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인 이유는 아직 적자 기업이라서 그 견고한 매출이 뒷받침이 안 되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조정받은 거는 사실 최근에 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AI 열풍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 조그만 양자 소형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뭐 아이온큐, 리게티, D-Wave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근데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매크로 경제가 좀 안 좋았죠, 매크로 시장이. 그래서 뭐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기도 했고 최근에 나온 이제 CPI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전월 대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줘서 뭐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또 무디스가 미국의 지역 은행들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또 하락을 시켜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나오면서 뭐 이 작은 적자 소형주들이 조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형주니까 변동성이 뭐 기본적으로 클 수밖에는 없는 음. 거군요, 네 맞습니다. 변수에 의해서. 네. 그 양자 소형주들로 좀 언급해 주신 게 아이온큐, 리게티, D-Wave 이렇게 좀 언급해 주셨는데 네네. 그 소형주 중에서는 아이온큐가 네네. 좀 돋보이는 건가요? 이 3개 중에서? 일단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 일단 기술력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맡길 부분이고 그 외에 뭐 인력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뭐 현금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로드맵을 잘 달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제가 다 보거든요. 근데 뭐 리게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온큐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종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 어. 창립자가 음. 그 후임자가 정해지기도 전에 퇴사를 해 버렸어요. 어.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벤처 캐피탈에 양자 분야에 투자하는 파트너로 들어갔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그 양자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 "저 사람은 회사를 키우고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온 게 아니고 뭐 속된 말로 한탕하려고 들어왔다가 엑시트한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있고요. 또 그 회사에 새로 들어온 CEO 분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임원들을 다 해고시키고 인력도 거의 30%를 감축을 시켰거든요. 어. 그래서 좋은 사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D-Wave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양자 소형주 중에 제일 오래된 기업인데 양자 컴퓨터가 아니고 양자 어닐링이라는 좀 다른 기계를 만들고 있어요. 음. 거기다가 이제 이 기업은 지금 현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유상증자나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서 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재무 건전성이 우려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반면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제가 매월 제 채널에서 공유를 드리는데 뭐 빅테크나 경쟁사들에서 부장급 이상의 인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걸 어.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 뭐 최근에는 엔비디아에서 영업 쪽 뭐 담당 임원도 오기도 했고 뭐 대래 자회사 CEO도 이사진으로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뛰어난 인재들이 계속 들어왔는데 나가지 않는다는 거는 '아이온큐에 뭔가를 보고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별히 그 기술적 로드맵들을 뭐 7개월 개월 또는 뭐 1년 이상 이렇게 초과 달성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또 아이온큐가 최근에는 시애틀에 제조 시설도 만들고 있고요. 또 스위스에 이제 300억 억이 넘는 양자 컴퓨터 판매 계약을 냈어요. 그래서 다른 그 비슷한 사이즈의 기업들보다는 확실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적자 상황이긴 하지만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D-Wave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좋다라는 것이네요. 아 그쵸. 이제 뭐 리게티나 디웨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디웨이브는 한 $9 밀리언 정도 남았고 리게티는 제가 정확히 못 봤는데 한 뭐2-30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아이온큐는 아직도 $500 밀리언가 넘게 남았는데 이게 뭐 한국 돈으로 하면 6천억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양자 순수 양자 기업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현금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 리게티가 그 Y 컴비네이터 그쪽 계열인가요, 혹시? 그 Y 컴비네이터가 뭐죠? 그게 벤처 캐피탈 그쪽인데 제가 아 사실 최근에 그 샘 올트먼 네네네. 관련된 책 읽고 있는데 거기에 리게티가 나오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어떤 식으로 묘사가 좀 되던가요? 그 샘 올트먼이 그 Y 컴비네이터의 대표거든요, CEO. 거기가 유명한 음. 실리콘밸리에서 인큐베이팅 하는 아.
거기서 막 거기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에어비앤비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음. 있는데 그중에 이 리게티라는 양자를 한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책에. 아. 그래서 혹시 그게 그건가 해 가지고. 예, 대표님 그러면 그 지금 아이온큐에 굉장히 큰돈을 투자하고 계신데 그 네네네. 정기적으로 채널에서 계좌도 공개해 주고 있으시잖아요. 네네. 성과가 좀 어떤지 웅달 책방에서도 한번 공개 가능하실까요? 아 네네. 그 시각 자료로 나갈 텐데 네. 일단 저는 아이온큐 비중이 95%가 넘고요. 어. 제 채널에서 공개 드리는 뭐 이런 정보나 제가 하는 투자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기 위해서 매달 결산을 하면서 계좌를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가 많아서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이 웅달 책방 영상에는 전체 계좌로만 보여 와, 드릴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네. 지금 현재 5억 5천 정도를 운용을 하고 있고요. 평가손익이 한 3억 4천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제 계좌를 보시면 투자금 대비 한 165% 정도 수익을 얻어서 한 5억 5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와. 비중이 아이온큐가 96% 고요. 아이온큐 수익이 제일 좋습니다. 아이온큐가 185% 수익이고 와. 그 외에도 뭐 테슬라, 구글, 온세미 같은 약간 빅테크 기업들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큰돈을 굴린 건 아니고 제가 이전 월별 결산 영상들을 좀 리뷰해 봤더니 12월 달에 아이온큐 주가가 3 불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와. 그때 제 포트폴리오 자산에 찍혔던 금액이 1 억이에요. 어. 근데 이제 뭐 1-2 월에 1억 6천 까지 올라왔고 3-4 월에 2억 3천, 5월 달에 3억 4천, 6월 달에 4억 9천, 그리고 7월 달에는 이제 20 불이었을 때니까 6억 5천 까지 갔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아서 5억 5천 까지 내려왔는데 네. 어쨌거나 제가 투자하는 종목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미래 가치를 믿고 이제 쌀 때 많이 샀기 때문에 수익을 이렇게 크게 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이 3 불인데 거의 5.5 불이니까 거의 무릎에서 사신 거네요. 그쵸. 그때 좀 많이 샀습니다. 아. 그러면 원금이 얼마신 거죠? 원금이 지금 여기 평가손익이 3억 4천이니까 음. 빼면은 한 2억 정도 됩니다. 야, 근데 이게 보니까 월마다 계좌가 막 1억 1천 막 1억 5천 갔다가 1억 네네. 6천 갔다가 1억 빠지고 막 이랬는데 네네네. 혹시 이때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 같은 건 안 하셨나요? 매도는 거의 안 했고요. 네. 제가 뭐 일단 추가 매수에 사용했던 돈들이 사실 뭐 대출 위주이고 저희 뭐 집을 월세 준 월세 보증금들이기 때문에 아, 진짜요? 그걸로 사실 투자하신 거예요? 굉장히 리스키한 투자였는데 저는 사실 아이온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거든요, 이 기업이 잘할 거라는. 음.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진짜 엄청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계좌가 막 이렇게 1 억씩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는 없으세요? 스트레스 있는데 사실 제가 계좌를 잘 안 보거든요. 아. 그 주가도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그리고 장 시작할 때 한번 요렇게 밖에 안 보고 저한테는 사실 요거를 제 스스로도 '사이버머니다.'라고 인식을 시켜 놔서 뭐 그 금액이 왔다 갔다 해도 크게 동요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아 네. 안 그래도 요 목표 주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고 계세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인제 새로 관심을 가지고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물론 이거는 추천이 아니고 저만의 방법으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양자 컴퓨팅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알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는 이제 21년 말에 나온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이제 세계적인 컨설팅 펌에서 낸 리포트가 있는데 네. 거기서 2030 년에 이제 슈퍼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제 양자 컴퓨터 기업들에게 돌아갈 매출을 한 15에서 30 빌리언 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아이온큐가 보수적으로 10%만 가져간다라고 음. 하면은 2030년 아이온큐 매출이 한 1.5에서 3 빌리언 달러 정도가 되겠죠. 근데 혁신 기업들이 보통 연매출의 10 배에서 20배 정도의 시가총액 평가를 받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한번 보수적으로 10 배다라고 치면은 2030년 아이온큐 예상 시가총액이 15에서 30 빌리언인데 네. 이거를 주가로 환산해 보면 75 불에서 150불 정도가 나와요. 어. 그래서 저는 그 두 주가의 딱 중간 정도인 100 불을 제 아이온큐 2030년 목표 주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여기서 요거를 좀 더 확장해서 2040 년에 진짜 오류가 모두 수정이 되고 완벽한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방식으로 이제 다시 계산을 해 보면 어 2040년 예상 주가가 한 450 에서 850 정도로 나와요. 근데 요거를 들으면 사실 많은 분들이 "너무 허황된 거 아니냐." 요렇게 얘기를 많이 음. 하시는데 음. 이 450 에서 850 정도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은 지금의 IBM 시가총액 정도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온큐가 사실 목표하는 거는 차세대 엔비디아거든요. 근데 음. 엔비디아는 지금 IBM의 거의 8배 사이즈인데 시나리오대로 잘 흘러서 한 IBM 정도 사이즈만 돼도 한 450 에서 850 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저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거는 음. 굉장히 리스키한 투자이기 때문에 음. 제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어 진짜 저렇게 되네.' 하고 매수하시면 안 되고 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만큼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유의하고 투자에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2040년 가기 전에 2030 년까지만 보면 $3 빌리언 매출 최대 네네. 그렇게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하나로는 얼마 정도가 되는 거죠? 3 조가 좀 넘죠. 3조. 네. 1 년에 3 조면 사실 어느 정도 우리나라 큰 기업이면 다 할 수 있는 사이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은 한 음. 해에 올해 예상 매출이 한 20 밀리언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0배 정도 커진다고 보는 거죠, 어. 앞으로. 야 근데 만약에 매출 100배 되면은 주가는 10 배가 아니라 훨씬 많이 오를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너무 허황되게 말씀드리면 어. 너무 많은 분들이 싫어하셔서 저는 약간 제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그러면은 혹시 가을바람 월드님 네네. 주가가 혹시 매도 타이밍 뭐 이런 것도 좀 있으세요? 분할로도 쪼금? 일단 뭐 저는 제가 매도하는 원칙은 급한 돈이 필요할 때거든요. 어. 뭐 단기 자금으로 투자했던 그 보증금을 다시 뭐 세입자한테 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누가 결혼해서 큰돈을 지출해야 된다거나 이사 가야 된다거나 그럴 텐데 사실 저는 타이밍을 안 잡는 사람이라서 돈이 생기면 그냥 사고 어. 필요하면 그냥 파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저는 사실 가을바람 월드님께서 거의 2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아이온큐 음. 투자하시면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되게 얼굴이 밝으셨을 때도 있었고 굉장히 어두우셨을 때도 있었고 네 그걸 다 맞습니다. 지켜보다가 우선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는 엄청난 성과가 나와 가지고 네네. 천만다행이라고 하면서도 굉장하신 것 같아요. 그 내공이 그동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얼마나 단단해지셨을까.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조만간에 네네. 조만간에 아니면 책 한번 나중에라도 꼭 한번 남겨 주셔 가지고 네네. 그 노하우들과 그 내공을 좀 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정리해 줬으면 네. 좋겠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런 생각을 좀 나눠 드리고 그러면 좀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리면 네네. 힘든 시기 가운데 아까 3 네. 불까지 갔었다 했잖아요, 작년 12 월에. 네네. 이때 좀 어떻게 버티신 거죠? 일단 제가 제일 힘들었던 때가 두 번 있었는데 첫 네. 번째는 이제 작년 5월 초에 스콜피언 캐피털이라는 헤지 펀드가 아이온큐에 대한 공매도 리포트를 100 페이지가 넘게 내서 음. 주가가 그때 뭐 5 불까지 떨어지는 직접적인 이유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매크로가 안 좋아져서 그 5 불, 6불 횡보하던 게 3 불까지 작년 말에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죠. 저도 계좌에 마이너스 60-70%가 찍혔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해서 정보를 제공받고 사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 그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건 아닐까.' 이런 죄책감이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일단 버티는 노하우는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기 위해서 꾸준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뭐 펀더멘털에 이상이 없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사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힘들었지만 그때 최대한 좀 무리를 해서 더 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익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아이온큐라는 종목을 픽하긴 했지만 사실 저랑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거기서 큰 수익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랑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잘 안다면 '반드시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불까지 떨어지셨을 때 혹시나 네네. '아 이거 상폐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일단 상폐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던 게 어. 일단 제가 임원들이랑 얘기를 해본 상태였고
이 회사가 이 산업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패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한 공부와 확신에서 오는 것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주가가 다시 회복해서 올라갈 것이라고는 확신이 드셨어요? 사실 저는 올해 말까지 한 10불 정도를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줄 몰랐는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랑 묶이면서 양자가 어떻게 보면 좀 테마로 떠오른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렇군요. 와 10 네. 불로 보셨으면은 20 불까지 찍었으니까 2 배가 올랐네요 더. 네. 사실 저도 좀 놀라긴 했죠.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최근에 2023년 2 분기 실적 발표 있었잖아요. 어제 그저껜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결과가 좀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총평으로 말씀드리면 "여전히 잘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확인을 시켜 줬는데 2 분기 매출이 5.5 밀리언 달러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작년 2 분기 대비 100% 넘게 증가한 수치이고 음. 기관들 예상치보다도 상회를 했고 또 무엇보다 현금성 자산이 510 밀리언 달러 정도로 이제 이 양자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현금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물론 아직 적자이긴 합니다. EPS도 예상치보다 안 좋았고 지금 영업적으로도 사람들 많이 뽑고 있고 제조 시설도 만들고 있고 마케팅 팀도 증강시키고 있고 해서 적자가 크긴 하지만 이제 올해 예상 매출이나 이제 예상 수주 금액을 계속 상향을 시키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위스에 360억 짜리 계약을 했어요, 양자 컴퓨터 판매하는 걸로. 근데 그 판매를 여러 건 하는 거를 앞으로 1년 반 안에 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줘서 사실 그 장이 끝나고 나서 다루고 있던 여러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많이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불 후반대에서 20 불까지 나와서 또 그 본장에서 10% 넘게 올랐죠. 와 그렇군요. 그러면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스텝 로드맵이 있잖아요. 성장 네네. 로드맵. 그거대로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초과 달성하고 있고요. 와. 훨씬 더 빨리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임원들도 느끼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은 적자인데 흑자 전환은 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그 재무적 로드맵 시각 자료를 보시면은 음. 흑자 전환은 2025 년으로 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완전히 흑자 전환되려면 한 2026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음. 제가 본사에 가서 사장님한테 직접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재무적 로드맵 어떻게 달성할 거냐. 잘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음. "흑자 전환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만약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제조 시설을 더 늘려야 되면은 적자여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거는. 비즈니스를 확장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그 흑자 전환 시점을 볼 게 아니고 이 "양자 컴퓨터 판매 계약이나 기술력이 잘 발전하는지 그걸 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6월 30 일부로 회사가 가진 현금성 자산이 약 510 밀리언 달러. 네네. 근데 전분기 대비해서 15.5만 썼으니까 거의 안 썼네요. 네. 지금 돈도 잘 벌고 있고 아. 돈 관리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렇구나. 진짜 현금력이 뭐 적자라고는 하지만 음. 굉장히 회사에 많은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아무래도 음. 그 매크로 시점으로 제일 좋았을 때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다른 기업들은 상장을 아직 못한 기업들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섣부르게 상장했다가는 목표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면에서 경쟁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고점 돌파, 네네. 주가의 정고점 돌파는 언제로 예상하세요? 일단 저는 25 년에서 26년 사이로 보고 있는데 그 정고점이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최고점이 36불 정도 됐거든요. 36 근데 맞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일단 재무적 로드맵을 봤을 때 "요거 달성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본인들은 "그걸 달성하겠다."라고 확인을 받았는데 보시면 21년, 22 년에 목표치 했던 거 2 배를 달성을 했거든요. 어. 근데 25 년에 2 배를 하면은 한 500 밀리언 달러 정도의 매출이 돼요. 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의 10배 정도 평가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면 25년 말 아이온큐의 시가총액은 한 5 빌리언 정도 되고 그게 주가로 환산해 보면 23불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26 년에도 동일한 이 계산법을 써 보면 한 50불 정도가 나와요. 그럼 그 둘 사이에 이제 정확하게 절반을 해 보면 한 36불 정도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전 최고점이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25 년, 26년 사이에 정고점 뚫을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재무적 로드맵이나 아이온큐가 달성했던 실적을 놓고 봤을 때 한 25년 말에서 26년 상반기 정도면 '정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근거는 이제 "견고한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